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겨울방학은 성장과 또 한 해 건강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자녀분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성장의 세 가지 요소는 영양, 운동, 수면입니다. 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잘 놀고 잘 자는 조건들을 꼭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생후 48개월까지의 1차 급성장기,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2차 급성장기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이죠. 이 시기에 잘 그리고 충분히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함께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운동, 수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차 급성장기에 성장이 잘 진행되지 않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성 저신장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다 키가 작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또래보다 덜 자라고 또 사춘기에 급성장을 해도 성장 격차를 따라잡지 못한 채 성장기가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체질성 성장 지연이란 체질적으로 성장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뼈나이가 나이에 비해서 2년 정도 지연이 되고요. 사춘기도 남녀 모두 2년에서 4년 정도 늦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현재 키는 작지만 성장이 늦게까지 지속이 돼서 성인이 되면 정상 범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애 초기의 성장에는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성장은 유전의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신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전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많이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성장이 지연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영양 관리로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하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섭취 열량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따라잡기 성장 이후에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성장이 지연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야만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네, 2차성 후천적 성장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절한 영양 관리의 실패인데요. 비정상적인 면역 기능으로 인한 염증성 장질환의 문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부족 등은 1차 급성장기의 따라잡기 성장, 그리고 2차 급성장기의 성장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만성화되는 만성 소화기 질환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장 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면역반응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소아 청소년 환자 수는 2010년 이후에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복통, 설사 등의 유장관 증상을 보이면서 키 성장이 멈추면 소아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소아관의 염증은 음식물의 흡수 저해, 복통으로 또 식이섭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인한 성장 호르몬 분비 억제로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키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인의 평균 키는 5cm 이상 증가했는데 20대의 키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평균 키가 크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사춘기가 빨라져서 초등학교 때 키가 쑥 자랐다가 그 이후에 성장이 지연되어서 평균보다 키가 작아지는 일도 많은데요. 사춘기가 빨리 오면 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소화 비만,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등이 빨라진 사춘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춘기가 늦게 오는 경우에도 성장 지연이 나타나겠죠. 체질적 사춘기 지연은 다른 건강한 10대와 달리 일시적으로 작은 키를 보이고 2차 성징 발현이 지연된 상태인데요. 체질적 성장의 지연은 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단지 신체의 시계가 친구들에 비해서 다소 늦을 뿐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체질적인 사춘기 지연이 아닌 경우 뇌 하수체나 시상하부의 손상 또는 뇌 하수체 형성 부전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치료를 요하고요. 일부 유전자 이상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불량, 스트레스, 만성 질환 등이 있을 때에도 사춘기의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면역의 문제로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을 하면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기에 면역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신체 성장이나 골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발표되었고요. 네, 오른쪽에 이 스캐머의 성장 곡선을 보시면 어린이의 면역 체계는 만 12세경에 정점에 이른 후에 감소해서 20세 무렵에 성인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만 12세까지의 면역력은 평생 건강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제공되어야 하고 또 정상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면역 기능, 스트레스,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또한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 수면 관리를 잘한다면 내년 한 해 동안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건강한 미래에 대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